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토요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국내 증시는 연휴로 멈춰 있지만 글로벌 자금은 이번 주에 나온 미국 CPI와 PPI, 소매 판매를 모두 받아들인 뒤 이미 다음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휴일이라고 계좌의 숫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삼성전자에 들어올 돈과 빠져나갈 돈의 조건은 바깥 시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물가가 높았다, 낮았다를 다시 읽는 것보다 세 지표를 소화한 돈이 금리와 달러, 미국 반도체에서 어떤 방향을 골랐는지를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물가를 보여주고 PPI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부담하는 가격을 보여줍니다. 소매 판매는 높은 물가와 금리 속에서도 미국 소비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서로 다른 숫자 같지만 시장은 이 셋을 연결해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운지 적당히 식고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약해지는지를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주주에게도 남의 나라 통계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 판단이 미국 금리와 달러를 움직이고 결국 원달러 환율과 국내 외국인 수급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지표가 예상보다 낮다고 반도체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가가 진정됐다는 안도감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에는 편해질 수 있지만 소비까지 너무 약하게 나오면 기업 실적과 경기 둔화 걱정이 커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비가 강하면 경기 침체 걱정은 줄어들지만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를 하나씩 정해놓는 대신 시장이 어느 쪽 걱정을 더 크게 반영했는지를 가격에서 확인해야 해요. 발표 숫자보다 발표 뒤에 남은 돈이 더 솔직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특히 통화정책 기대에 민감한 2년물과 성장 및 물가 전망이 함께 반영되는 10년물이 발표 직후 어떻게 움직였고 마지막 거래까지 어느 자리에 남았는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안정됐다면 처음에 놀람을 시장이 소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 내내 고점을 높였다면 기술주에 적용되는 할인율 부담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업황이 좋아도 글로벌 자금의 위험 선호가 약해지면 외국인 매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도 이유를 봐야 합니다. 물가 안정 기대 때문에 금리가 내려온다면 반도체에는 비교적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가 급격히 약해져 경기 걱정으로 금리가 내려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 투자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경기 둔화가 기업의 전체 투자 심리를 누를 수 있거든요. 금리 숫자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 경기 민감 업종이 함께 버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오고 반도체에도 돈이 남았다면 시장이 물가 안정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죠. 달러는 국내 외국인 수급으로 넘어오는 다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과 함께 환차손 가능성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원화 약세를 무조건 악재로만 볼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실적 환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여기서 나눠서 볼 건 환율의 방향보다 속도입니다. 완만한 변화와 시장을 놀라게 하는 급등은 외국인의 대응이 다릅니다. 환율이 불안하게 튀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커지는 장면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한 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보다 강했는지, 마이크론의 거래를 동반한 매수세가 남았는지, 장 초반 상승분이 종가까지 유지됐는지를 봐야 해요.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만 강하고 반도체가 밀렸다면 국내 메모리로 이어질 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 전체는 조용해도 마이크론과 메모리 관련 종목이 버텼다면 시장이 경제지표 부담과 반도체 업황을 따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에 필요한 건 미국장의 색깔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 돈의 생존 여부입니다.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나온 주간에는 첫 반응보다 마지막 반응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CPI를 보고 금리가 움직인 뒤 PPI가 그 해석을 강화하거나 뒤집을 수 있고 소매 판매가 경기 쪽 판단을 다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CPI 직후만 보고 만들어진 전망은 소매 판매까지 통과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 지금은 새 숫자의 발표 순간을 하나씩 되짚기보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금리와 달러, 반도체가 어디에서 한 줄을 맞췄는지를 보는 시간이죠. 그 자리가 연휴 뒤 국내 외국인 주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예상과 실제 숫자의 차이도 절대값만큼 중요합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도 걱정했던 것보다 낮다면 안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숫자가 낮아 보여도
이미 더 큰 둔화를 기대했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늘었다는 사실보다 시장이 예상한 범위를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 결과 기업 실적 기대와 금리 전망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대가 먼저 가격에 들어가 있는 시장에서는 좋은 숫자가 좋은 주가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AI와 메모리 업황을 넓게 산다면 국매장이 다시 열릴 때 두 종목의 외국인 매수가 함께 들어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 종목에만 거래가 집중된다면 HBM 경쟁력이나 실적 민감도에 따라 선별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일 수 있죠. 삼성전자가 강한지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 두 종목의 거래 대금, 외국인 매수 지속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삼성전자 개별 재료를 사는지 메모리 업황 전체를 사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늦게 움직인다고 바로 소외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먼저 HBM 민감도가 큰 종목을 담고 난 뒤 범용 디램과 낸드, 파운드리 회복 기대가 있는 삼성전자로 범위를 넓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삼성전자만 빠르게 강해진다면 주주환원이나 개별 실적 재료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비교하기보다 외국인 보유 물량과 거래 대금이 며칠 동안 어떤 방향으로 쌓이는지를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배영주에서 주변으로 돈이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HBM 장비, 후공정, 소재에서 거래 대금이 살아난다면 반도체 호황을 한두 종목만의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어요.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까지 차분하게 확산된다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신뢰가 넓게 유지되고 있다는 단서도 됩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얇은 종목까지 순식간에 튀는 건 건강한 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과 수주 근거가 있는 곳으로 돈이 이어지는지, 오전에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주가가 멈춰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좋은 미국 지표 해설을 보면 국내장이 열리자마자 사야 할 것 같고, 금리 부담 기사를 보면 보유 물량을 줄여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휴일 동안 정한 결론은 실제 외국인 주문을 보지 못한 상태의 가설일 뿐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해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따라오지 않으면 추격을 늦춰야 하고, 약하게 출발해도 환율이 안정되며 매도세가 둔화되면 첫 가격만 보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의 역할은 방향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 순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포지션도 미리 한 덩어리로 정하지 마세요. 장이 좋을 것 같다고 현금을 전부 투입하거나 불안하다고 보유 물량을 모두 줄이면 실제 수급을 확인한 뒤 바꿀 여지가 없어집니다. 기존 보유분, 대응할 현금, 절대 건드리지 않을 생활자금을 나눠두면 첫 움직임이 예상과 달라도 마음이 덜 급해져요.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큰 분은 추가 매수 계획보다 어느 신호에서 비중을 줄일지를 먼저 정하고, 비중이 낮은 분은 첫 30분과 오전 수급을 확인한 뒤 나눠 접근할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수익권이라면 글로벌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목표를 급하게 높이기보다 기존 수익을 지킬 기준을 먼저 세워두세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비중을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격만 강하고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돌리는 선택도 가능하죠. 본전권은 잠깐, 본전이 왔다고 전량을 던지거나 다시 밀린다고 바로 물을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전이라는 내 가격보다 시장의 수급 변화가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손실권은 경제 지표를 복구의 확정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금리가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가 강해도 국내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타기는 삼성전자가 내려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험이 줄어드는 장면이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겁니다.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거나 매수로 돌아서고 섹터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 조건이 필요해요.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을 놓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돈이 반도체 업황을 다시 사는 흐름이라면 확인할 기회가 하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레버리지 계좌는 이번 연휴에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세 가지 지표를 통과한 뒤 미국 반도체가 강했다고 레버리지를 다시 늘려 한 번에 복구하려 하면 개장 직후 환율과 선물 변동에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먼저 반대 매매와 담보 여력을 확인하고 비중을 줄여 현금을 회복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좋은 수급이 확인되더라도 레버리지부터 늘리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계절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와도 선택권이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CPI와 PPI, 소매 판매를 본 뒤 금리와 달러, 미국 반도체, 원달러 환율, 국내 외국인 수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는 각각 따로 나옵니다. 물가가 예상과 달랐다는 기사, 미국 소비가 강하거나 약했다는 기사, 마이크론이 움직였다는 기사까지 읽고 나면 정보는 많아지는데 삼성전자 보유자는 그래서 연휴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국내장이 사흘 동안 멈춘 사이 글로벌 신호가 여러 번 바뀌면 처음에 세운 판단이 이미 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경제지표 숫자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발표되는 순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센터에서 필요한 건 새 지표를 소화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 달러 인덱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을 먼저 보고 그 흐름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현물 및 선물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비와 후공정의 거래 대금까지 붙여 글로벌 돈의 이동 경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는 이번 주에 나온 지표의 성적표를 다시 읽기보다 시장의 최종 반응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CPI 발표 직후 금리가 움직인 방향과 소매 판매까지 나온 뒤 금리가 남은 자리가 같은지, 달러가 처음 반응을 유지했는지, 미국 반도체에 들어온 돈이 마지막 거래까지 버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새 지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도 시장은 결국 가격으로 한쪽에 무게를 둡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숫자가 좋았다거나 나빴다는 단순 판정보다 자금이 물가 부담과 경기 기대 중 무엇을 더 크게 반영했는지 연결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CPI 이후 금리가 내려왔는데 PPI와 소매 판매를 지나며 다시 올라갔다면 초기 안도감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반도체가 끝까지 버티는지 보면 업황 기대가 금리 부담을 이겨내고 있는지 판단할 단서가 생겨요. 반대로 금리는 안정됐는데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가 밀렸다면 경기나 실적 쪽 걱정이 더 커졌을 수 있죠. 센터에서는 금리 하나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금리 변화에도 반도체에 남아있는 돈이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참고하는 건 경제지표 한 줄이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매력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새 기사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말 사이 나온 반도체 기업의 공급 계획, AI 투자 뉴스, 지정학적 변수와 환율 재료가 기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자극적인 속보 하나로 삼성전자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이미 확인된 금리와 달러의 흐름을 비집을 정도의 재료인지 구분합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괜히 새로운 결론을 만들지 않는 것도 대응입니다. 쉬는 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작은 뉴스의 의미를 과하게 붙이며 포지션을 미리 정해버리는 일이거든요. 월요일에도 국내 증시는 쉬지만 해외 시장은 다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이번 연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내 삼성전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일본과 다른 아시아 시장, 미국 선물, 환율에서는 새로운 자금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해외 반도체가 지난주 흐름을 이어가는지, 달러와 금리가 다시 방향을 바꾸는지, 원달러 환율이 국내장 재개를 앞두고 부담을 키우는지를 연결합니다. 국내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삼성전자 수급의 조건까지 멈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장 시작 전에는 그동안 쌓인 신호를 우호적이다, 부담스럽다로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는 안정됐지만 달러가 강할 수 있고 미국 반도체는 버텼지만 마이크론은 약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글로벌 지수는 흔들려도 메모리 종목에는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금리, 달러, 환율, 미국 반도체 가운데 어떤 신호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지 우선순위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 뉴스가 엇갈려도 시초가를 보기 전에 확인할 기준이 생깁니다. 첫 30분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기대가 국내의 실제 주문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고 있는지,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같은 방향을 만드는지, 기관 프로그램과 전기 및 전자업종 거래 대금이 힘을 보태는지를 같이 봅니다. 시초가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글로벌 돈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격은 강한데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빠진다면 개인 추격이 만든 움직임일 수 있고, 가격이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며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돈의 범위를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이는지, 둘 중 어디에 외국인 매수가 더 오래 붙는지, HBM 장비와 후공정 및 소재로 거래 대금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해요. CPI와 PPI, 소매 판매를 통과한 글로벌 자금이 한국 반도체 업황 전체를 다시 평가한다면 대형주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종목만 빠르게 올라가고 주변 거래가 식는다면 아직 돈의 확신이 좁은 겁니다. 센터는 다른 종목을 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확산 범위를 보는 거예요. 오후와 종가에서는 들어온 돈이 나왔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장 초반 외국인이 강하게 샀다가 환율이 오르면서 선물과 현물을 함께 줄일 수 있고, 오전에는 조용했지만 오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며 종가가 단단해질 수도 있죠. 첫 30분의 판단을 하루 종일 고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장비와 후공정의 확산이 살아있는지,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맞췄는지를 확인해야 연휴 뒤 갭반응과 이어질 수 있는 자금 유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가 확인은 다음 장을 마치기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장중에 세운 판단이 실제 돈의 마감 행동과 맞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오전에는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매수 규모가 줄었다면 다음 거래에서는 기대를 낮출 수 있고,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도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남았다면 성급한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판단을 닫아두면 새로운 지표나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전 흐름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알림센터의 가치는 많이 움직이라고 재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호가 엇갈릴 때 기다릴 이유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미국 반도체는 강하지만 환율과 외국인 선물이 부담스럽다면 추격을 늦출 수 있고, 시초가는 약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줄고 섹터 거래 대금이 회복된다면 공포에 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순간을 구분하면 주말에 만들어진 기대나 불안이 계좌를 대신 움직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은 매수와 매도 명령이 아니라 판단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인 겁니다. 계좌 위치에 따른 기준도 다르게 붙여야 합니다. 수익권은 외국인과 거래 대금이 종가까지 남는지를 보고 기존 비중을 유지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호할 수 있어요. 본전권은 내 매수가보다 저점 안정과 수급 변화를 먼저 확인합니다. 손실권은 하락했다는 이유로 물을 타지 않고 외국인 매도 둔화, 저점 안정, 거래 대금 회복이 함께 나타날 때만 추가 대응을 검토하는 겁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움직임을 놓쳤다는 생각보다 대형주에서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되는 장면을 기다립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계좌마다 필요한 알림이 다른 이유죠. 레버리지 계좌에는 호재 확인보다 위험 경고가 먼저여야 합니다. 글로벌 지표가 우호적으로 해석돼도 장이 열리는 순간 환율과 선물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복구 욕심으로 레버리지를 더 늘리면 작은 방향 변화에도 담보 여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거래 대금이 식을 때 추가 손실을 막을 기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 현금을 회복할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장을 최대한 먹는 것보다 틀린 장에서도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절에 남기는 게 우선입니다. CPI와 PPI, 소매 판매 이후 글로벌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흐름이 연휴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혼자 확인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들어오신 뒤에는 삼성전자 가격만 기다리지 마세요. 주말에는 미국 금리 및 달러 및 반도체의 최종 반응을 확인하고, 국내 휴장 중에는 해외 시장과 환율의 변화를 보고 장이 다시 열리면 첫 30분 및 오전 및 종가로 나눠 외국인 현물과 선물, SK하이닉스와 섹터 거래 대금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지표를 내 계좌의 행동 기준으로 바꾸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 경제 지표가 삼성전자 주가를 직접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표를 본 자금이 미국 금리와 달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도체에 남았는지 빠졌는지, 그 반응이 환율과 국내 외국인 주문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인 지금 결론부터 정할 필요는 없어요. 국내장이 쉬는 동안 변환 조건을 차분하게 모으고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실제 돈이 그 가설을 확인해 주는지 보면 됩니다. 주말에 좋은 기사만 골라보며 기대를 키우거나 불안한 기사만 읽으며 겁을 먹지 마세요. 상승장인 날에는 첫 가격을 놓칠까 몰아서 따라가지 않고, 하락장인 날에는 경제지표 하나를 핑계로 조건 없이 물을 타지 않는 겁니다. 첫 30분에는 돈의 주체를 보고, 오전에는 돈의 범위를 보고, 종가에는 돈이 남았는지를
방향을 확인하세요.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틀렸을 때 계좌가 무너지지 않도록 비중과 현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